아, 그리고 나 진짜 충격 먹은 게 그 30년 동안 연애 못 해본 그 친구한테 그랬단 말이야. 야, 너는 차도 있고 키도 나보다 크고 그런데 왜 연애를 못 했나 했는데, I'm feeling kinda high. I'm feeling kinda high. 정말 여러분, 한국이 제일로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배드민턴 배우는데도 10만 원이면 배울 수 있어요. 코치한테 10만 원 주면 레슨을 받을 수 있어요. 일본 100만 원 줘야 돼요. 일본이랑 우리나라 물가가 다르니까 100만 원이면 걔네나라 또 1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아닙니다. 안희정, 맞아. 안희정 씨 요즘 그 구속돼서 안 된다. 아닙니다. 일본 물가로 100만 원이면은 걔네 나라 그 집세가 한 달 월세가 보통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합니다. 웬만한 데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얘네가 돈 주고 뭐 이렇게 취미 활동을 돈 배우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뭐 배드민턴이라던가 농구라던가 이런 걸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애들은 그냥 해도 처음부터 시작한 애들은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그래서 예체능에서 서장훈이랑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일본 농구단이랑 농구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노동비가 싼 것도 있지만 뭐 동호회 활동하기 가장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 2만 원이에요. 2만 원만 내면은 한 달 동안 마음껏 학교에 와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어.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못 와. 한 번밖에 못 오고 레슨비는 100만 원이야. 절대 성인이 돼서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즐기기가 힘듭니다. 옛날에 공기업 다닐 때 일본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 자꾸 일본 친구 너 너무 알아. 너 일본어로 넘어와라. 나는 한국어를 못하고 니는 일본어를 할 줄 알면 니가 당연히 넘어와야 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야, 나는 공기업 가려고 뭐 해병대 캠프도 가고 막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내 쪽에서 더 좀 손해보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하고, 그 일본의 그 살인적인 물가와 그리고 막 그 답답함 막 그런 걸 느끼면서 거기서 살기가 싫어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인 여자친구를 사귈 수 없는 게 일본 가서 난 못 살아요. 답답해요 여러분. 왜냐면 나 일본에서 내가 그 3년간 그냥 뭐 유학생활로 살았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취업하려고 그 파견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코딩하는 건가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 IT 쪽에서 하는 거. 그건 비자 잘 나오거든요. 파견업체 들어가가지고 통해서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그만뒀대잖아요. 여기서 그 이 방보다 더 조그만한 데서 막 거기서 평생 살 걸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면서, 야, 일본에서 이렇게 꾀죄죄하게 살 바에 차라리 한국 가서 중소기업을 다니든 뭘 다니든 좀 좋게 그냥 사는 게 낫지. 일본에서 이렇게 좁은 방에서 그냥 방구석에서 맨날 이러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 돌아가자 하고 나는 한국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한국이 살기 좋아요. 개 비싸다. 너무 비싸. 일본은 너무 비싸가지고. 아, 그리고 나 진짜 충격 먹은 게 그 30년 동안 연애 못 해본 그 친구한테 그랬단 말이야. 야, 너는 차도 있고 키도 나보다 크고 그런데 왜 연애를 못 했나 했는데, 얘 새 차 뽑아가지고 내가 한 2년 전에 탔거든요. 근데 얘 차에 닭다리가 있대요. 그 닭다리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요즘에도 있나? 그 택시 운전사에 나온 건데, 그 닭다리라고 해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알죠. 이거 알죠. 이거 요즘 자동차에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옛날에 그 90년대 택시 타면은 창문 올리려면 저렇게 해가지고 막 움직여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를 깡통으로 사도 저게 안 달렸어요. 요즘 안 달렸는데 내 친구 차에 탔는데 저게 달려있는 거야. 와, 그것도 그 프라이드 같이 소형차를 많이 탄단 말이야 일본은. 그 1000cc도 아니야. 우리나라는 티코 같은 그런 차도 1000cc가 나오는데 얘네 나라 차는 700cc, 600cc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도 좁고 가격은 우리나라 소나타급에다가 닭다리까지 달려있어. 저거 창문 내리려면 이렇게 내려야 돼. 와,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얘 차를 처음 탔을 때는 야, 왜 이렇게 밟아도 안 나가냐. 두 번째는 야, 무슨 차에 닭다리가 달려있냐. 와. 근데 들어보니까 생활고 때문에 이 차마저 팔았대요. 그리고 일본은 차를 사려면 개인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그 공영 주차장이나 개인 주차장이 있어야 돼가지고 차 사는데도 까다로워요. 차를 팔았다는 그 소리까지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려는 것 같아요. 아씨,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냐 얘. 그리고 얘는 또 배드민턴 대회에서 전패를 했단 말이에요. 혼복도 전패를 했고 남복도 전패를 해가지고 되게 막 표정이 우울해 보이고 막 그러는데, 와, 같은 편인 여자애랑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둘이 화해하라면서 그걸 주대. 나는 웃긴 게, 나 둘이 화해하라면서 뭘 준 줄 알아요 얘한테? 그 식당 10% 할인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식당 같이 가가지고 다음에 한번 얘기를 좀 잘해봐라.
막 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옆에서 야 그런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라고 저 여자애랑 그냥 결별하고 너 새로운 파트너 찾아가지고 대회 안 나가면은 이거 자선 사업하는 거라고 너 3년 동안 참가비만 50만 원을 냈는데 50만 원 아깝지도 않냐고 막 하면서 나는 옆에서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했죠. 일본 여행에서 주차 때문에 렌트카는 별로인가요? 렌트카가 아니라 여러분 그 바이패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이패스 하이패스라던가 톨게이트 지나갈 때마다 요금이 오지게 나갑니다. 여러분 진짜 기절할 거예요. 고속도로를 민영화 시키면 얼마나 진짜 힘든지. 심지어는 그 고속도로라던가 국도를 자전거로 지나가는데도 여러분 돈을 받아요.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일본. 내가 자전거 여행하는데도 진짜 톨비를 낸 거는 내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다 진짜. 우리나라 자전거 나 전국 일주하면서 한국에서 전국 일주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돈 낸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일본은 돈을 내야 돼. 아 그리고 아까 우리 파티너 여자 얘기를 좀 했는데 나 처음으로 배드민턴 대회 끝나고 회식 가면은 나는 맨날 놀림받는 입장이었거든요. 내가 막 여자애들이든 남자애들이든 내가 실수해가지고 졌다 하면은 막 놀린단 말이야. 김상 혐오 오나지 데스요 네 하면서 막 오늘도 똑같네요 막 이러길래 이러면서 맨날 내가 너무 못한다 너 맨날 실수한다 막 이러면서 맨날 잔소리 듣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준우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회식 가서 또 꾸지람 들을 줄 알았는데 갔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반응이 왜 좋냐면은 내가 여러분 그 홈복 보셨어요? 그 배드민턴 그 실시간 중계한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그 일본 여자애랑 나갔는데 마지막 판이랑 세 번째 경기랑 해서 역전승으로 계속 이겼어. 그러니까 3승 2패인가 했거든요. 3승 2패인가 2승 2패인가 했는데 거기서 너무 보기 좋았다는 거야. 내가 게임을 하는데 일본 여자애랑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작전을 짜면서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네가 부족한 건 이거고 내가 부족한 건 이거니까 우리 둘이는 이렇게 작전을 해서 이렇게 계속 경기 중에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이기는 거 보고 너무 보기 좋았고 되게 다시 보게 됐다 하면서 막 둘이서 다음번에도 대회 나가가지고 잘해봐라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길래 야 이게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았었어요 기분이. 근데 이런 적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회식을 바로 간 게 아니라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를 공항까지 데려다 준 다음에 나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늦게 갔거든요. 늦게 갔는데 그 여자애가 미리 와가지고 나랑 이제 대화했던 내용이라던가 그 경기 내용을 막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는 솔직히 한 판도 못 이길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다고 하고 자기는 뭐 서브라던가 이런 게 막 잘 안 되는데 뒤에서 막 나만 믿어 막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 보고 참 사람을 다시 보게 됐다고 막 하면서 칭찬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일본 와서 욕 안 듣고 진짜 칭찬을 들어본 건 진짜 이번이 처음이네요. 홈복 2승 했어요. 2승 했는데 진짜 통쾌한 게 뭔지 알아요? 마지막 경기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경기 그 대머리 아저씨인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북 결승에서 나랑 만난 사람이야. 남북 결승에서 그 사람이 만났고 우리 팀한테 이기면은 홈복도 결승에 올라간다? 근데 내가 고춧가루를 뿌려버렸어. 우리한테 져가지고 이 사람이 떨어졌어. 아 너무 통쾌한 거야. 너무 통쾌해가지고 아 그날 진짜 꿀잠 잤죠. 그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내 친구는 전국 A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국 A조고 코치도 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 코치도 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코치도 하는 수준이라서 일반인 레벨이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탑 클래스 레벨인데 내가 이번에 일본 여자애를 한 명 붙여줬단 말이에요. 일본 여자애 아줌마죠. 아줌마지만 아줌마를 딱 붙여줘가지고 대회를 나가가지고 얘가 우승을 한번 하길 바랬어. 내가 남복에서 떨어져도 얘가 홈복으로 올라가길 바랬는데 나 진짜 이번에 깨달은 건데 말이 안 통하면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안 되는구나. 얘 제 친구는 1승 4패인가 했어요. 한 판 이기고 나머지 다 졌어요. 근데 친구가 게임 끝나고 나서 자기 혼자 다 했대요. 자기 혼자서 이제 게임을 다 풀어나갔다고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했고 얘는 지 혼자서 다 한 거야. 배드민턴이라는 게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혼자서 잘한다고 해도 약한 사람을 공격해버리면 여기서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혼합복식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70%를 하고 여자가 30%를 해줘야 돼요 보통. 그런데 내 친구는 게임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자가 30% 해줘야 되는 걸 그냥 아예 그냥 무시하고 지 혼자서 100%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고 말이 안 통하니까 예를 들면 뭐 서브가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이게 뭐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서로 그거를 얘기하면서 고쳐가면서 말을 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지.
그리고 친구 입장에서 이 아줌마가 못해서 졌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 아줌마 입장에서는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그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복에서 우승을 했어요. 여자들끼리 나가는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날 우승을 했고 자기 남편이라던가 다른 사람이랑 나가잖아요. 그럼 평소에 2승 3승 아니면 결승까지 갑니다. 가는데 내 친구랑 나가가지고 1승하고 그냥 초탈. 이 누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내가 가가지고 한국에서 토클라스라서 결승 100%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누나 입장에서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얘 혼자서 다 해버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관중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술자리에 와가지고 역시 이 배드민턴은 말이 안 통하면 안 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나 친구가 다 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내 시나리오는 이거였다. 원래는 얘가 20대니까 20대 젊은 여자애랑 배드민턴 대회를 내보내려고 했어. 근데 20대 젊은 여자애들이 너무 부담스럽대. 잘하니까 부담스럽고 두 번째로는 여자애들은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대회를 나가려는 거였대요. 그게 참된 재미라고 해야 되나? 그 과정이 중요하대요. 이기는 것보다 그 과정, 자기랑 이렇게 연습하면서 맞춰가면서 자기가 성장해나가는 과정 그거를 중요시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남자를 연습 한 번도 안 나가가지고 이기면 아무 의미가 없대요. 아무 의미도 없대요. 나도 심지어 일본 여자애랑 이번 말고 옛날에 일본 배드민턴 대회 나갈 때 여자애랑 나가는데 여자애도 그 말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일본에서 연습하는 게 좋다. 하지만 너는 한국에 있으니까 나랑 연습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다. 전업투자 시절에는 내 맘대로 휴가를 낼 수 있잖아요. 나 그냥 3주 동안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 좋아. 내가 대회 직전까지 일본에 있을 테니까 너 나랑 나가자. 그리고 우리 일본에 있는 모든 클럽을 한번 이제 돌아다니면서 연습하자 해가지고 얘랑 일본에 있는 그 배드민턴 클럽들을 돌아가면서 도장격파처럼 딱 가가지고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하면서 막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한 수 배워보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것저것 도장격파하러 갔는데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재밌었던 날인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 그때. 회사를 그만두기 참 잘했다 이 생각도 했었고 너무 재밌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과정을 다들 중요시 하더군요. 근데 여자애들도 그렇고 얘가 여기서 우승을 했으면은 다음번에 이제 파트너를 구할 때 얘가 지난 혼복 우승자입니다. 우승자니까 얘만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또 구하려면은 힘들죠. 이제 또 구하려면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친구는 한국인 여자애 아는 애 있는데 걔 좀 데리고 오면 안 되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심판은 누가 보고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게 있죠. 심판도 원래 남자가 봐야 되거든요. 그 게임에서 지면은 심판을 보는데 그걸 남자가 봐야 되는데 얘가 말이 안 되니까 여자가 대신 심판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친구 혼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여자 쪽에서 되게 이번에 좋은 평가를 얻었었어요. 이번에 서로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여자한테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상대방이 남자는 무조건 잘하는데 여자는 못한다. 상대방 여자팀이 못한다. 그러니까 여자 대 여자 싸움에선 지지 말라고. 처음에 여자 대 여자 싸움은 지지 말고 나는 2점을 따고 1점을 주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서브를 해도 남자가 서브를 하면 얘가 못 받지만 여자가 서브하면 그때는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여자 대 여자 싸움은 이기고 그리고 남자 싸움에선 져라. 뼈를 주고 살을 깎는다. 뭐 그런 럭키짱에 나오는 전법을 했는데 잘 통했어. 난 마지막 역전승하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 그 김천재 티셔츠를 못 입었어요. 일본 가서 입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방송하느라고 깜빡 잊어가지고 이 티셔츠가 아니라 일본어 버전이 있어요. 일본어 버전. 그럼 일본어 버전을 입고 있어서 결승에서 나가면은 아니 저 새끼 천재라고 썼네 하면서 막 이제 도발심을 딱 유도를 해서 내 심리적으로 우위에 갈 수 있거든요. 심리전을 걸려고 했는데 내가 이 티셔츠를 입고 그냥 해버렸어. 이 티셔츠를 입고 그냥 해버려가지고 가서 벌벌벌 떨다가 삽질해서 졌죠.